건축 커뮤니케이터 조원용 건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김정미입니다. 네, 오늘 또 영상 촬영 및 미디어 송출은 코덴미디어 김대근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어 조원용의 건축톡톡,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축이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죠.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물론이고 행복을 느끼는 정도도 달라지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동물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가장 자기한테 맞는 멋진 집을 짓고 싶은 본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도움을 주실 만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건축사 사무소 간양의 대표이신 조충기 건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우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모셨는지 소개해 드리면요. 간략하게 바로 전까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이시고 서울지방검찰청 조정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죠. 또 법원에서도 감정위원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전에 네. 아니, 건축 설계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다양한 대외 활동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지는 한 20년 돼 갑니다. 네. 근데 이 대외 활동을 하신 그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 건축하다 보면 이 건축이 사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사회 역할을 통한 건축한테 녹아들여야 된다 하나요? 그게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적으로 그 국민들을 만나러 나가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엔 약간 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건축사 플러스 정치인 비슷한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할까. 홍길동 같은 그런 그 정말 신출 기몰한 그런 모습이 약간 느껴졌어요. 네, 건축 스스로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모습 보일 거라고 저는 상상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인 것 같다라고 그렇죠. 느껴지네요. 네. 네. 좋은 정치인의 모습을 저는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충기 집사님께서 메일을 쓰시거나 공문을 보낼 때 항상 그런 문구가 있죠. 건축은 국민 재산의 3분의 2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생활을 해보면 건물에서 생활하는 게 한 70%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적 가치를 보면 모든 국민의 행복한 권리와 이 가치를 보면 3분의 2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었네요. 예.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 그 사모님께서도 같이 건축사라고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또 건축사로 같이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예. 장단점을 좀 듣고 싶어요.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주로 보면 장점이 많습니다만 네.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사고가 있습니다. 또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도 있고 한데 건축사의 본능이 뭐냐면 설계 본능이 있고 창작의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충돌되면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맡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 경우에는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둘이 충돌하면 대개는 누가 이기세요? 자기가 프로젝트에 맞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네, 명답이십니다. 네. 오늘 조충기 건축사님 모시고 실제 대중이 우리 국민들이 집을 짓고 살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우리 조충기 건축사님 그 모두 강연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한 그 전반을 먼저 대략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주들이 대체로 내가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행복에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시작을 어디서 할지 모르고 또 막상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우리가 가슴에 피 먹드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우리가 실무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건축에 대한 가치를 좀 평가를 못하고 있죠. 이래 보면 에펠탑이 있어요. 파리에. 에펠탑은 건축적 가치가 얼마일까 해서 나름대로 건축인들이 평가를 하기로 합니다. 얼마일까요? 이게 건축적 가치를 6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건축적 가치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바대로 공간이 갖고 있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적, 관광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문제는 온 국민이 같이 호흡하고 주택에서 행복하고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들이 그런 얘기하죠. 얼마 전에 건축주가 찾아오셨어요. 어떤 이유로 오셨나 그랬더니 내가 펜션을 지어서 좀 아름다운 산골에 가서 건강도 앓게 내서 좀 애는 집을 하나 짓는데 시공자하고 쏘가서 내가 이러다가 건강을 챙기러 갔다가 건강을 잃게 생겨노라 하는 걸 듣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볼 일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건축주를 만나보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짓거나 마무리하는 과정을 그 다음에 시공자는 어떻게 만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답답해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건축하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건축주가 건축 행위를 하는데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항상 자금의 관념을 갖고 있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이 건축이라는 좋은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건축을 만들기 위한 자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놓치게 돼서 그것이 계약화되지 않고 해서 많이 다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건축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지을 거냐 하는 문제, 또 예산은 얼마나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왕 같은 돈이면 어떻게 아름답게 지을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선생님 거기도 많이 하죠. 아토피가 많아서 아파트에도 아토피에 좋은 재료도 많은데 그 재료에 관한 것들을 어떤 재료를 쓰면 좋을지 하는 문제 등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게 건축 설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를 난방을 기름으로 할 건지 전기로 할 건지 아니면 태양으로 해야 할지 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대안적 가치가 고려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건축이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돈을 통해서 해야 되고 실제로 시공자를 잘 뽑아도 이 공사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막연하게 시공자에게 딸려갈 수밖에 없어서 품질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짓는 경우가 많다 보면 집을 짓다 보면 내가 이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서 이제는 조금 알게 되죠. 그래 되면 이제 시공자하고 이제 언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건축주가 요구하는 거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보통 이럽니다. 이게 우리가 내 집을, 이쁜 집을, 행복한 집을 산다 하는 전제를 다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첫째는 뭐냐면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될지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건축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범위가 전문가들보다는 좀 단순합니다. 또는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기도 쉽죠. 그래서 막연히 하면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은 주로 보면 한 2000제곱미터 이하 되는 걸 주로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왜 안 하냐면 전문가들이 있고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관리할 능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소규모 중심으로 말씀드린 게 안 좋답시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소규모에서 한 80%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얼마의 돈이 들지,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이자는 얼마 나올지, 또 수익은 얼마 될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30년, 40년 쓰고 나면
이 건물은 얼마만큼의 감각이 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게 내가 공사를 얼마를 하고 싶은데 시공자가 하는 공사비가 예를 들면 뭐 5억이다 이러면 이게 실제로 5억의 원가인지 뭐 4억의 원가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상당히 궁금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이게 내가 적정한 돈을 주고 있는지 쏟고 있는지 하는 문제들을 많이 대두하게 되죠. 그런 문제입니다. 또 네 번째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돈을 주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원한 제품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축주가 뭘 요구했냐면 나는 수입산 대리석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시공자가 그렇게 해주마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건축주가 집에 가고 시공한테 가보니까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중국산 싸구려 대리석이더라. 이런 이제 결과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 갔는데 시공자 말은 이겁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외국산이니까 나는 외국산을 해놓으라. 이런 게 아니고 건축주는 이게 내가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이태리 데이스라고 하지 중국산을 하지 않는다는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의 문제는 법원에 가게 되면 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주의에 잘못된 상식이 상당히 손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참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구한테 물을지 모르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의 본능인데 나는 이쁜 집을 짓든 행복한 집을 짓든 간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건 똑같은 심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가 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이거 물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타당성은 있는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지을 수 있는지 그런 문제하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있다 보면 주변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하는 예측이 있어야 실패를 안 하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이거 수익과 관계없다 하면 살아가는 환경에 관한 조사하면 되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로 내야 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수요 예측은 상당히 필요하다. 어떤 데 가보면 임대를 줘야 되는데 임대를 못 줘서 이자가 부담되어서 집을 파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된다. 또 다섯 번째 보면 내가 이렇게 집을 지었을 때 내가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게 목적이지 집을 지어서 내가 집에 살지 못하는 것은 집을 지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게 임대료, 관리비, 공실료, 세금, 부대등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공업체는 어떻게 선정할까 이런 거거든요. 시공자 결정에서 여기 다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가장 우리 건축주들하고 시공자들 사이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합리적인 가격을 가져오는 분들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는데 건축주들은 가장 싼 값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많이 선호한다 이거죠. 그만큼 사람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고 시공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자들은 어떤 이유든 간에 일을 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차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인 공사비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건축주가 이제 이 건축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려보면 여러 사람들을 필요로 하죠. 이래 보면 건축이 만들어지고 생성될 때까지 이래 보면 상담도 해야 되고 시공도 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래 보면 일본 건축사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공은 누구를 맡겨야 되나, 임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 내 은행의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할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임대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할까, 전체 감정하면 공사비가 얼마 될까 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장 건축주 편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건축사라는 직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학교에서나 모든 과정들을 이런 것을 훈련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건축사라고 보고 건축사 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는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할 때 가장 제가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누구를 만나십니까? 집을 지을 때 이랬더니 한 3분 정도 만난답니다. 첫째는 누구를 만나냐면 동네 통장님 만나서 내 집 짓는다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나냐 그랬더니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서 몇 평형이 제일 잘 나갑니까? 물어보는 게 있다고. 세 번째는 동네에 삼촌이 되던 업자가 있으면 공사비 얼마에 지었습니까? 정도 물어보고 이제 되어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면 말은 다 맞으신데 미래가 좀 불안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계약 체계에 관한 얘기도 상당히 불안해하죠. 그래서 그러면 건축사가 그런 걸 할 수 있냐 하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사 합격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건축사 시켜보시죠. 통상적으로 건축사들 1년에 시험을 5,000명 정도가 봅니다. 보는데 합격률이 제가 7년치입니다만 8.48%에 불과합니다. 올해도 한 4,900명이 봐가지고 9.6% 합격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보면 7년간이 나옵니다만 예전에 2007년대는 한 4%, 3.79%고 작년에 13년대는 12.75%에서 평균 한 8.48% 정도 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명칭도 이렇습니다. 요새는 건축학과가 5년제로 바뀌어서 프로페셔널 아키텍처 디그리라고 해서 실습까지를 하게 되고, 이분들이 5년제를 졸업하거나 8학기를 하게 되면 실무 수련도 하게 되고, 이분들이 건축사 자격시험을 보고 등록원에 등록을 해서 5년간 60시간에 관한 건축 실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이렇게 되면 건축사, 소속 건축사로서 건축사 업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도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수가 현재 한 25,701명이나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12,000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약 건축사 1인당 국민 한 2,400명을 좀 담당하고 있고, 건축사 1인당 약 800가구를 담당하고 있어서 실제로 숫자로 보면 국민들이 아주 편하게 쉽게 주변에 건축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통계가 많습니다만 그 건축주가 요구하는 걸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주는 누군가한테 의지를 해서 통갈로서의 프로세스를 관리해주길 바란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켜야 되고, 또 기본은 내 돈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내가 이 집을 지었을 때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건축주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감독과 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감리 어디서 이럽니다. 감리는 그냥 감독을 보호해주는데, 실제로는 이 감독은 건축주가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권한을 쥐고 있는 감독이 책임지는 게 가장 마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건물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들이 할 수 있는 설계 도서나 감리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건축주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은 그걸로 우리가 건축사를 만났을 때 건축주들이 알아들 게 내가 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 8가지 정도 됩니다. 보면 이것도 미국의 AIA가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전체를 좀 생각해 고려하는 것. 두 번째는 발주자, 시공자에게 누군가의 건축에 대한 걸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설계하는 건축사한테 받아서 줘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보면 내가 건물을 하는데 요구 조건, 공사비, 예산 등 이런 것들의 모든 각종 평가들을 같이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사 보고 도면 그린 사람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사 역할 8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시공자입니다. 우리가
시공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어떻게 불려야 될지, 어떻게 입찰해야 될지 하는 과정, 그 다음에 계약에 관한 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모든 것들을 잘 모르죠. 이것을 가장 도와주시는 사람이 뭐냐면 건축사가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계약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나라 건축사업하면 시공자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쪼매는 선풍기도 사면 사용 설명서, 보관법을 아는데 그 비싼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가 들어놓고도 건물 사용법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게 대한 이야기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 위에 이제 이 전체 7가지 항목 내에서 벗어나는 것은 특별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뭐 시간이 좀 없어서 끝내겠습니다만, 건축 모든 핵심은 설계 도서가 시공을 위한 도서이기 때문에 시공 설계 도서의 품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